칸트의 의무론과 결과론에 대해서 약간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의무론과 칸트의 윤리, 의무론이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의무에 대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이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고요.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고 본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자연적인 인간관과 비판. 행복주의 비판.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쾌락주의는 경험주의를 비판한 거죠. 행복주의가 쾌락주의, 경험주의를 비판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나 동정심 등을 도덕의 기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휴메의 공리주의를 비판한 거죠. 자연적 인간관과 비판. 자연인간관. 자연의 만물은 인과가 필요는 자연 법칙에 지배되지만 인간만은 외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상생활 행복 추구 인정, 도덕과 상충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이게 결과만을 고려하지 말까 말이죠. 그다음 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를 중시하는 거죠. 칸트의 선의지. 행위의 선악을 결정한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에 있는 의지, 그걸 선의지란 거죠. 그래서 선의지 지배를 받으며 보편화 가능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입니다. 이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하려는 의지. 선한 건 여러 가지가 있다. 용기, 지성, 결단력 등. 그 다음에 그래서 의문어는 동기주의, 보편주의, 인격주의, 형식주의, 엄격주의라는 거. 그래서 도덕쟁이는 도덕 법칙에 따라 자발론적으로 나오는 행위, 선의지 지배를 받는 행위, 그죠? 실천 이성은 명령에 따르는 행위,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 정업 명령에 따르는 행위,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요. 도덕 법칙의 필연성이 도덕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 그죠? 필연성이 있어야 의무를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과 이성능력 때문에 선의지가 의무 형태를 띠게 된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곧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도덕 행위란 경향성과 무관하게 오로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예요. 경향성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 부여한 인간의 본능적 특성인 경향성, 욕구의 욕망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칙과 정하면요. 인간이 도덕법칙을 따른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정업명령은 정권이 아니라 가업명령이 조건이 있는 거죠. 정업명령은 조건이 아니다. 도덕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도덕법 형식으로 이런 정업명령이라고 하죠. 도덕법칙은 우리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 세운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신에게 부과된 거다. 물론 자율의 생각과 인간 존엄성은 신경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죠. 준칙, 어떤 행위를 하고자 스스로 결심할 때 따르는 주관적 행위 원칙. 도덕법칙, 보편화 가능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닌 주칙이다. 자연법칙을 자연은 모든 삶에 필연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러나 도덕법은 인간만 스스로 따르고 세우고 따른다. 왜? 자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과 인간 존엄성. 자율은 도덕법칙 자기 자신에 의해 스스로 부과되고 두 세계에 대해 속한 인간은 자연성의 한계를 넘어 도덕성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격은 존엄성을 지닌다. 정업명령 제1정식, 보편주의 정식. 정업명령 제2법칙, 인격주의, 목적의 정식. 도덕 원리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되고 인간은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 법칙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자기 행위 원리에 수립되어서는 안 되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부터 비롯된 행위,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라는 거. 그 다음 이거에 좀 반대된 게 이제 결과론이죠. 결과론 공리주의. 벤담과 밀은 행위 공리주의가 반대입니다. 결과론. 어떤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그 행위의 의무는과는 좀 차이가 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론인데
아무튼 올바른 행위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가치는 각 생활 결과에 의해서 결집되며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본다. 좋은 결과를 신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만 오면 도덕적으로 본다는 거죠. 정당화 된다는 거죠. 덕과는 차이가 있죠. 행위자의 인격에는 무관심해요. 고전적 공리주 대표이게 벤담의 양적 공리주. 감정 중심윤리. 인간은 본성과 고통과 쾌락 등의 두 주인의 지배를 받고 공유의 법칙, 최대자조 최대행복이라는 사회 개인의 집합체다. 각 구성은 오로지 한 사람으로 계산되고 모든 쾌락은 양적 차이만 존재. 질은 동일하고 개인주의, 양적 쾌락주의, 평등주의. 노예제도, 여성의 정서, 복수법, 동물학 등 당시의 관행들을 개혁하자는 노력을 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다음 미래 질적 공유주는 이제 쾌락의 양도 이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자.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 정상적 인간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원한다. 자유와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에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 이게 벤담과 칸트 모두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결과를 거냐, 동기를 거냐. 모든 도덕적인 기준은 유형성에 판단해야 한다. 이 공유주의는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 행복, 목적론적 윤리설과 유사하죠. 행복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좋은 결과인가,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관련된 사람의 최대. 약간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이타주의일 수도 있고 공유주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상의 이익이 될 고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결과론자이자 철학주의라는 거. 현대 공유주의는 도덕적에도 관심이 있다. 사람과 동물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 선호 공유주의.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시키고, 그 다음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가장 먼저, 또 쾌락으로 환원할 수 없는 행복 요소를 존재한다는 고전 공유주의 문제점을 개선해줘. 또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싱어 관점, 감각을 지닌 개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 또 규칙 공유주의가 있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올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행위 공략에 비해 경제적으로 대부분 도의적인 상식과 일치한다. 근데 의아 한계도 있죠. 미래 해악 금지 원칙, 자유주의 사회 사상에 기여한, 그죠? 개인의 쾌락을 넘어 사회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그다음 각각의 상황이냐 가장 좋은 결과가 가져오는 대안,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계는 너무 결과에 지나치다 보니 인간의 동기나 과정이 소홀될 수도 있고요. 최대다 행복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도 있어요. 쾌락 결과 정락에 계산이 어렵고 이를 질적인 차이만 인정한 다른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쾌락주 자체에 부인하게 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